네, 차트의 달인에게 듣는 시장 전략, 차트의 기술 시간입니다. 시장이 마침 꽤 어려운 국면으로 지금 흔들거리고 있어서요. 기술적으로 지금 자리가 어떤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요. 마크로헤지코리아 김준근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시장 흐름이 조금 어렵게 오늘도 변동성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가 어제 이제 상승 반전했다. 오늘 또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부터 그렇죠. 흐름이 예.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면 차트는 제가 여기서 잡아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7월 초에요. 지수가 3,000 밑으로 갈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더니 사람들이 상당히 비웃더라고요. 뭐 3,000이 뭐냐라고 했는데 극단적으로 말해서 현재 오늘이 3,126까지 와 있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3,126을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그동안의 상승세를 쭉 본다면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하락 장세는 6월 25일 날에 3,316부터 출발했던 그 소위 조정 파동, 소위 이제 4번 파동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 4번 파동 이전에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서 3번 파동은 한 12개월 정도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상으로 봐서도 12개월 동안 이어진 상승 파동을 조정하는 게 이제 겨우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됐다 보니까 한 달 반 정도를 조정 파동의 끝이라고 보기에는 기간이 너무나 짧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조정이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를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하고요.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이 바닥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다소간 관망하는 전략이 어떻게 되냐.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더 하락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도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하락하고 나면은 약간의 반등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위로 올라간다면 한 3,200 정도가 저항선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약간 반등한 이후에 다시 되밀리는 당분간은 약세 장세를 좀 더 기다려야 되지, 각오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봉상 지금 이제 보시는 일목균형표를 보더라도 구름대 아래로 지금 밀려 내려와 있는 형국이고요. 주봉도 그렇죠, 추세선이 예. 조금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어서 코스피는 예. 섣불리 좀 매수보다는 바닥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그동안 이제 그렇습니다. 코스닥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예. 보면 이제 코스닥도 좀 함께 좀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왔어요. 코스닥 흐름은 그렇습니다. 어떤지. 사실은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일목으로 말한다면 전환선이 먼저 하락세로 돌아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준선과 전환선이 교차되고 있고 세 번째로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제 상승 추세 끝, 하락 추세 시작,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스피는 이미 그런 단계를 다 거쳤고요. 그런데 코스닥은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그래도 후행 스팬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구름 위에 있으면서 상당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한 4달 사이에 완전히 추세가 균형이 무너지면서 주가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고 그리고 후행 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와 버린 바람에 현재로 봐서는 아슬아슬하게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있는 1000포인트 언저리에서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심리적인 지지선이 구름의 하단인 1000포인트마저 무너진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처럼 좀 더 하락 추세를 이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기술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뭐 외국인들이 팔 만큼 뭐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테이퍼링도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그렇죠. 이제 지표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니까요. 지표를 봤을 때는 조금 추세가 흔들리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간다는 말씀이시고요. 일목균형표를 예. 통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봤고요. 결국은 지금의 어쨌든 시장 하락의 단초는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간,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일목균형표 상으로 보더라도 뭐 삼성전자 이건 또는 하이닉스 이건 전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간단하게 말해서 구름 위쪽에 일목균형표에 구름 위쪽에 있으면은 상승 추세고 그리고 구름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 추세인데 삼성전자 이건 하이닉스 이건 간에 뭐 구름 밑으로 떨어진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8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구름 아래쪽으로 떨어져 버렸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진즉에 12만 5천 원 밑으로 내려가 버려서 구름 아래로 떨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은 구름과의 간격이 이제 너무나 많이 벌어졌으니까 이 간격을 좁히려는 약간의 반등 꿈틀거림 정도는 예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추세는 하락하고 약간 반등하고 하락하고 약간 반등하는 그런 다소간 좀 지루한 모습이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다른 보조 지표들, 근데 RSI라든지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술적 보조 지표들이 거의 바닥권에 와 있으니까 바닥에서 반등은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그 반등은 추세적인 반등이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떨어졌고 더구나 일목균형표 상으로 봤을 때 구름과의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좁히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성급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는 더 먼저 떨어졌고요. 일단 구름대 안전지대를 좀 벗어났기 때문에 올라와도 지금은 어쨌든 반등으로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시장 전반적인 뷰, 이제 코스닥이 함께 좀 밀려 내려온 게 조금 아쉽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고. 반면에 이제 신규주들 같은 경우나 이제 혹은 K백신 관련주들은 그나마 시장에서 제한된 에너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데 두 종목 잠깐 언급해 주세요. 네, 사실은 그 카카오뱅크는 저 같은 이제 차트제이들은 분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된 지 달랑 9일 됐으니까 캔들이 달랑 9개 나타낸 상태를 보고 이걸 기술적 분석으로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봐서 상장 초반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양봉이 형성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앞으로도 유망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계속적으로 옆으로 15만 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 사이에서 지루한 횡보 장세가 한 서너 달 이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15만 원에서 18만 원의 박스권을 탈피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하락 장세에서도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했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다가 약간 조정을 받고 상승하다가 약간 조정을 받는 완벽한 상승 추세의 전형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되도록이면은 시장에서 리스크 테이킹하는 저희 주식을 비중을 늘린 것을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꼭 주식을 사고 싶다는 분이라 그러면 투자자라면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조정을 노려서 매수하는 것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세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 의미합니다. 카카오뱅크나 SK바이오사이언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일목균형표로 보면 구름대나 이런 게 만들어지기 전에 지표를 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여서 지표 신뢰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외국인 매도가 환율 상승 원화 약세로 굉장히 부추기. 오늘도 사실은 환율이 또 오르면서 부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원달러 환율 관련된 얘기 좀 해주세요. 근본적으로 그 달러의 원화 환율은 1120원, 1130원대에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권에 상당 한 달이 오래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해외에서 미국의 달러 금리 조만간 테이퍼링이 끝나고 달러 금리가 계속 들먹거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가는 떨어지면서 소위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회귀하려는 심리가 달러 강세를 촉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 달러 환율은 어떻게 본다면 이머징 마켓의 소위 프락시 해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다른 이머징 마켓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 다른 이머징 마켓,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뭐 또는 그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다른 그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에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 그 투자한 자산에 대한 통화를 해지하려고 그러니까 브라질 헤알도 그렇고 중국 위안화도 그렇고 필리핀 페소도 그렇고 적당한 외환시장도 없고요. 외환시장 유동성도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이머징 마켓의 통화로서 만만한 그러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우리나라 원화를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공략하고 있죠. 그러니까 브라질 헤알라든지 위안화 약세 대신에 오히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약세를 촉발하는 소위 해지 물량이 달러 메인 물량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겠다라고 뭐 차트가 아니고 근본적인 그 팩트로 보더라도 설명이 가능하고요. 차트로 보더라도 어차피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요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관건이지 어디는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위쪽으로 봐서 한 1,2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리라고 보여지니까 현재로 봐서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상승세가 이어지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오늘은 뭐 종목 얘기는 안 하고요.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제 점검하는 차원에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네, 뭐 종목 관심 있게 보는 종목보다는 외환시장 점검하고요. 점검한 게 중요합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때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차트의 기술 마크로 H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